안녕하세요. 태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종아리 운동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네, 이제 종아리 운동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해요. 하지만 전에 전완근 얘기할 때, 승모근 얘기할 때, 그때 말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은 하체 운동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이고요. 또 종아리 근육이 커야만 허벅지와 종아리의, 즉 다리의 균형이 잘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릎이면 허벅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무릎을 지나서 다시 역삼각형이 이 발목까지 돼야만 이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허벅지가 이렇게 됐고 이 무릎을 지나 종아리에서 그냥 밋밋하게 뚝 떨어져. 그러면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미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체 운동할 때도 종아리 근육이 많이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근육의 미, 하체의 미를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종아리예요. 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은 크게 비복근이 있고 가자미근이 있어요. 가자미근은 발목에서 무릎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러면 그 비복근 밑에 있는 옆에 보면은 이렇게 V자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비복근에 의해서 가자미근이 가려져 있는데 비복근에 이렇게 제껴 보면은 쭉 무릎까지 타고 가요. 그 다음에 비복근은 그 하트 있잖아요. 하트 모양. 이렇게 하트가 뒤집어진 거. 어쨌든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비복근은 바깥쪽과 안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복근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통으로 힘냈다가 더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종아리 근은 비복근 안쪽, 바깥쪽, 가자미근 총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종아리 근 혹은 하태 삼두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종아리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더 알아듣기 쉽잖아요. 하태 삼두근이요 하면 누가 알아? 비복근이요 하면 누가 알아? 맨이 아니고서 모르잖아요. 쉬운 말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찝을 수만 있어도 되고.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은 크게 서서 하는 게 있고 앉아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서서 하는 것은 비복근 자극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무릎이 구부러질수록 비복근보다는 가자미근에 많이 가요. 즉 나는 비복근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무릎을 쫙 펴서 스탠드 카프레이즈를 해주면 되고요. 나는 비복근보다는 가자미근을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시티드 카프레이즈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서서 그리고 앉아서. 그러면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라고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스탠드 카프레이즈를 확실하게 해주고 후에 시티드 카프레이즈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그냥 단순해요. 서서 하는 것이 더 무겁게 중량을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티드 카프레이즈는 서서 하는 것보다 중량을 많이 못 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자극에서 작은 자극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카프레이즈를 하루에 다 한다. 그러면 기본은 스탠드 카프레이즈에서 확실히 해주고 앉아서 하는 시티드 카프레이즈를 해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표 근육이 비복근이기 때문에 비복근만 되는 게 아니라 가자미로 같이 먹어요. 전체가 좋아진다는 건 제가 늘 말하지만 밑바탕에 깐다고 했어요.
이게 스탠드 카프레이즈를 해도 가자미는 먹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티드 카프레이즈를 해서 100kg 하는 거하고 스탠드 카프레이즈를 해서 250kg, 200kg, 뭐 300kg 한다고 해요. 그럼 아무리 힘이 분산이 된다 해도 가자미에 못해도 100 이상은 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스탠드 다음에 시티드예요. 뭐 이제 뭐 근육 우선의 법칙, 뭐 특별한 목적, 기타 등등에 의해서 뭐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그래요. 네, 잠깐 또 컨닝 좀 할게요. 아, 안 보여. 제가 컨닝을 하려고 앞에다 써붙여놨거든요. 그런데 노안이 왔나 내가 써놓고 안 보여요. 아, 머리 굴렸는데 참.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카프레이즈를 할 때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기본은 어깨 넓이, 엉덩이 넓이 해서 11자로 해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발가락으로. 그러면 발 앞쪽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발 앞꿈치 전체에 힘을 줘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지발가락 중심으로 해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근처 이쪽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발가락 쪽들은 보조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냥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발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큰 데가 엄지발가락이에요. 그러면 다른 발가락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왜 두껍고 크고 또 엄지발가락 밑에 크게 쿠션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왜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엄지발가락 쪽에다 힘을 주고 밀어 올리면 종아리 수축이 잘 되고 허벅지 앞쪽 수축도 잘 돼요. 그래서 복싱 선수나 그 달리기 선수나 이런 분들이 종아리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엄지발가락 쪽에 모든 체중을 실어서 동작을 해요. 카프레이즈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막 엄지발가락이 엄청 이렇게 굵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줘서 동작을 하면은 종아리든 허벅지는 다 동시에 수축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발 동작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순발력도 빨리빨리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 몸의 중심, 체중 이동이나 순간이 아니지 빠르게 이동하는 거, 순발력도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누가 여기서 공을 던져. 그럼 내가 그걸 받을 때 어느 발가락에다가 힘을 주고 땅에 밀어내는지 딱 어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흉내가 안 나는데 어쨌든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줘서 동작을 하는 게 좋다. 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또 컨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카프레이즈 동작을 하실 때 기본은 이 상태에서 업을 할 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업을 하시고 이 최고 상위점에서 1초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내려갈 때는 약간 천천히 해요. 즉 빠르게 올라가서 1초 멈추고 천천히 내려오고 빠르게 올라가고 1초 멈추고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기본이고 또 이 내려가는 동작에서 이게 땅이에요. 이게 수평이죠. 그럼 여기서 최대한 올라갔다가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더 스트레칭이 돼서 더 자극이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동작을 약간 천천히, 그 올라갈 때는 순발력 있게 찬다는 느낌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상위점에서는 이제 멈춘다는 거죠. 1초간. 즉 빠르게 올라간다, 1초간 멈춘다, 천천히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비복근 안쪽, 바깥쪽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나눠졌다는 얘기는 팔 운동할 때 우리가 이두근도, 상한 이두근도 이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두근의 그립에 따라서 스탠다드, 내로, 와이드에 따라서 이 상한 이두근에 자극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발도 어깨 넓이 11자 이 상태에서 올리면 골고루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팔자로 해서 밀어 올리는 거, 또 11자 기준에서 이 안쪽으로 해서 올리는 거에 따라서 먹는 부위가 살짝 달라지겠죠. 11자는 골고루 하면은 안쪽, 바깥쪽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종아리 근육 및 종아리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 사항이에요. 이제 나중에 응용으로 이렇게 한쪽씩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상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헬스커트 머신에서 카프레이즈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 레그 프레스에서 카프레이즈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카프레이즈 운동을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한 이 기본을 잘 활용해서 적용하신다면 더 효과가 좋아지겠죠. 이상 태호석이었습니다.